순희 씨는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을 보며 울상이 된다. 아, 진짜 쪽팔려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네. 아애들은 나보고 뭐라고 할까? 에이, 저 양반이 그날 술만 안 먹었어도 내가 잘 낳고 키울 수 있을까? 에이, 괜히 한약을 먹어서 어휴, 미치겠네 이 나이에. 이건 우사다, 우사. 어떻게든 없애야겠어. 그러고는 순희 씨는 조용히 등산 갈 준비를 하고 산을 올라간다. 아, 저기 바위가 있네. 저기 바위에서 뛰어내리면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어. 제발, 제발 떨어져라. 미치겠네. 하고 바위에 올라갔다. 뛰어내렸다. 멀쩡한 느낌이 들어 두 번을 더 시도해보지만 하산할 때 씩씩하게 걸어 내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심해한다. 아이노무 체력은 왜 이리 좋을까? 에휴. 아,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버릴까? 오만 고민을 해보지만 참아. 그러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 집에 와버린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62세의 여성이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며 인생의 반전을 맞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단란했던 가정, 따뜻한 부부의 사랑, 그리고 웃음으로 가득했던 집에 찾아온 충격적인 소식.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인생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따뜻하고 놀라운 인생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날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닌 전라도 여수 앞바다 마을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이 섞인 오후, 바닷가, 언덕 위 작은 집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다. 저 집은 복 받은 집이야. 저 나이에 저렇게 금슬 좋기가 쉽나. 실제로도 순희 씨와 영수 씨 부부는 마을의 인고 커플로 통했다. 서로를 놀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같은 반찬을 두고 젓가락을 부딪히며 웃는 평범하지만 다정한 삶.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 뜻밖의 장난을 친다. 둘째 딸 은주 씨의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그렇게 커다란 파문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엄마, 새언니도 임신하면 좋겠어요. 같이 키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날 식탁 위에 올라온 갈치조림의 향보다도 강하게 순희 씨의 마음 어딘가가 요동쳤다. 그래, 나도 며느리 잘 되라고 한약이라도 하나 지어다 줘야겠다. 그 결심이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며느리를 위한 마음이었고 가족을 위한 작은 선이었다. 하지만 그 선의가 6식구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이야.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예. 여수 앞바다는 언제나 은빛으로 출렁였다. 조용하지만 깊은 바다처럼 순희 씨의 인생도 그랬다. 62세, 내 남매를 훌륭히 키워놓고 이제는 남편과 단둘이 사는 시간에 익숙해질 만했다. 남편 영수 씨는 올해 65, 평생 수산업에 몸담아 손은 거칠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입가에는 늘 장난기가 번졌다. 하루라도 농담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다. 두 사람의 집은 언덕 위에 있었다. 창문을 열면 여수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돌산대교, 불빛이 밤마다 파도 위에 길게 늘어졌다. 부엌에서는 늘 장국 냄새가 피어올랐고
마당 한쪽에는 말린 미역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미역들이 서로 부딪히며 바다의 냄새를 퍼뜨렸다. 순희 씨는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손님이 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 줄 아는 입담꾼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큰아들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고 며느리 미정 씨는 성격이 워낙 조심스러워 늘 말끝을 아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순희 씨는 마음속으로 매일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저 며느리 손에 아기 한 번만 안겨주소서. 둘째 딸 은주 씨는 정반대였다. 31살 여수 시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늘 활기차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주변을 웃겼다. 엄마, 요즘 세상에 조용한 사람보다 시끄러운 사람이 더 이득이여라며 장난을 던질 때마다 순희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은주 씨의 말에는 늘 뼈가 있었고 그 뼈가 때로는 예리하게 마음을 찔렀다. 그날도 그랬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서 은주 씨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엄마 새언니도 임신하면 좋겠어요. 같이 키우면 덜 힘들잖아요.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순희 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동안 말없이 걱정하던 마음이 그 순간 방향을 잡은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느리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을 주고 싶었다. 그때 떠오른 건 오래전 친구가 말했던 아들 낳는 한약방 이야기였다. 경주에 있다는 그 약방에서는 귀한 아이를 점지해주는 비방이 있다며 수년 전부터 여수 아줌마들 사이에 전설처럼 돌았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순희 씨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내가 직접 가서 지어오면 분명 좋은 일 생길 거요. 그렇게 순희 씨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영수 씨는 그런 미신 같은 거 믿지 말라 하며 타박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던 시각에 순희 씨는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터미널로 향했다. 여수에서 경주까지는 먼 길이었다. 하지만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마다 마음속 기대가 점점 부풀어 올랐다. 그 길 위에서 순희 씨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이 약이 복이 되겠지라며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주에서 돌아온 날, 순희 씨는 손에 꼭 쥔 작은 보자기를 품에 안은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떨림이 가라앉지 않았다. 보자기 안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한약 봉투들이 있었다. 며느리 미정 씨를 위해 지어온 약이었다. 이걸 먹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했지. 아기 소식이 꼭 들려야지. 그 마음 하나로 먼 길을 다녀온 것이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장독대 너머로 갈매기 울음이 들려왔다. 햇살은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한약 봉투를 부드럽게 비추었고 그 빛 아래 봉투의 표면이 묘하게 반짝였다. 순희 씨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봉투만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효험이 있을까? 마음속 어딘가에서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봉투를 하나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은 종이의 거칠기가 묘하게 생생하게 느껴졌다. 아들 낳는 한약이라 이런 걸 믿는 내가 웃기지. 스스로를 비웃으면서도 이상하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봉투를 가만히 들어 올리자 은은한 약초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향 속에는 알 수 없는 매력이 숨어 있었다. 순희 씨는 마치 시험이라도 치르듯 한참을 망설였다. 이걸 마시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냥 약인데.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었다. 조용히 부엌문을 닫고 주전자를 꺼내 따뜻한 물을 부었다. 한약 향이 부엌 안 가득 퍼졌다. 작은 종이컵에 약을 따르며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나라도 한번 봐야지. 그 말이 속으로 흘러나오자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에는 장난스러움과 호기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약을 들고 입에 가져가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났다. 한약의 따뜻한 열이 입안을 지나 목으로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마치 뭔가 금단의 행동을 한 듯한 묘한 쾌감이 스며들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약이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작은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며느리 미정 씨가 집에 들렀다.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식탁에 앉자마자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병원 다녀왔어요. 순희 씨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가슴 깊은 곳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임신했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했다가 다음 순간 웃음과 환호가 터져 나왔다. 영수 씨는 소리내어 웃었고 은주 씨는 손뼉을 치며 며느리를 안았다. 순희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토록 바라던 소식이었다. 그 기쁨 속에서 문득 부엌에서 몰래 마셨던 한약이 떠올랐다. 설마 그건 아니겠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환희의 웃음소리와 함께 묘한 불안이 살짝 섞였다. 순희 씨는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더 크게 웃었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바다 위로 달빛이 반사되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순희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이불을 꼭 움켜쥐었다. 가슴 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괜히 그랬나. 그 후회가 너무 늦게 찾아오고 있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순희 씨의 하루는 이전과 달라졌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새벽마다 깨고 입맛이 이상하게 변했다. 늘 즐기던 멸치볶음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고 생선 굽는 냄새가 코끝에 닿자마자 급하게 창문을 열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바다 냄새가 들어왔지만 그것마저도 불쾌하게 느껴졌다. 이상한 애 나이가 나인데 이게 무슨 일이래? 처음엔 단순한 위장탈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동네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몸이 점점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쉽게 눈물이 났다. TV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다. 친구 파주댁이 찾아온 날이었다. 준이야, 얼굴이 왜 그리 핏기 없대? 어디 안 좋아? 순희 씨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피곤이여. 며느리 임신하고 신경이 쓰이나 봐. 하지만 파주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희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거 혹시 갱년기 끝자락 아니여? 나도 그때 그랬다니까.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도 싫고. 그 말에 순희 씨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자 이상하게도 몸이 뜨거워졌다. 이불을 덮어도 식지 않는 열기,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다. 이게 정말 갱년기일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하게 떨렸다. 혹시 그때 마신 한약 때문은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로 순희 씨는 부엌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은빛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 평소처럼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물결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듯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왜 그걸 마셨을까? 며느리 줄 걸 괜히 욕심 부린 거 아니었을까? 몸은 점점 낯설게 변해갔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다. 가슴 한복판에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밤마다 손끝이 차가워져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쥐었다. 영수 씨가 잠든 옆에서 몰래 눈을 감았지만 눈물만 흘러내렸다. 며느리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주변 사람들은 연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제 손주 보겠네. 얼마나 좋으냐.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찌릿하게 아파왔다. 축복의 순간마다 떠오르는 그날의 비밀. 그 작은 종이컵 하나가 지금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은주 씨가 어느 날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도 그 약 한번 마셔봐요. 엄마도 젊어질지도 몰라?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순희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야, 내가 그런 걸 왜 마셔? 하지만 속에서는 한 줄기 한기가 올라왔다. 누가 알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떨렸다. 밤마다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부엌에서 혼자 앉아 한약을 들던 그 순간, 그리고 약이 목을 타고 내려가던 따뜻한 감각, 그 기억이 자꾸만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이 오면 바다를 향해 속삭였다. 아무 일 없겠지.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소서. 하지만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잔잔히 넘실대는 파도는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증폭시켰다. 순희 씨의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점점 말라갔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낯설어지고 있었다. 불안은 파도처럼 몰려와 어느새 일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했다. 하루하루가 흐를수록 몸은 점점 낯설게 변해갔다. 아침이면 속이 비어있는 듯 터져냈고 냄새에 민감해져서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다. 처음엔 감기나 위장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다. 밤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이유 없이 가슴이 뛰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머릿결은 부쩍 윤기가 사라졌다. 파주댁 말대로 갱년기 후유증인가 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덮쳐왔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냄새였다. 예전엔 좋아하던 된장국 냄새도 남편이 뿌리는 스킨 냄새도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아침 영수 씨가 장에 나가며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병어 좀 사올까? 당신 좋아하잖아. 순희 씨는 대답 대신 입을 막고 급히 뒤돌아섰다. 배 안쪽에서 뭔가 솟구쳐 올라왔고 곧바로 세면대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물이 끓는 듯한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영수 씨는 놀란 얼굴로 다가와 등을 두드렸다. 여보, 괜찮아? 요즘 계속 속이 안 좋다더니 이거 큰일 아니여? 순희 씨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체한 것 같아. 며느리 임신 소식 듣고 나도 긴장했는가 봐. 그 말이 얼마나 어색하게 들렸는지 스스로도 알았다. 며칠 뒤 파주댁이 또 찾아왔다. 야, 그 얼굴 좀 봐. 아무리 봐도 갱년기 아니여. 내가 봐선 체질이 바뀐 거야. 이럴 땐 땀을 좀 빼야 돼. 그녀는 마늘즙을 내밀며 말했다. 이거 매일 아침에 한 잔씩 마셔. 몸에 열이 돌고 금세 낫는다니까. 마늘즙의 강한 냄새가 코끝에 닿자마자 속이 또 요동쳤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친구의 호의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날 밤 순희 씨는 마늘즙을 억지로 삼켰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매운 향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이러면 괜찮아지겠지라며 참고 삼켰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몸이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허리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이러다 쓰러지겠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며느리 미정 씨가 들렀을 때 그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을 지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괜찮아. 며느라, 내가 임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픈 티를 내겠니? 그 말을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뼈마디마다 고통이 느껴졌다. 며느리의 둥근 배를 보는 순간 마음 한켠이 더 이상하게 떨렸다. 나도 그 약을 마셨는데 혹시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내려 애썼다. 아니야. 나이가 몇인데 그럴 리가 없지.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몸은 자꾸만 낯선 신호를 보냈다. 가슴이 팽팽하게 당기고 아랫배가 묘하게 묵직했다. 며칠 뒤 카페를 운영하는 은주 씨가 엄마를 보러 왔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 잠이 좀 부족해서. 그래. 거짓말이네. 내가 커피만 봐도 아는데. 엄마 요즘 컨디션 이상해요. 은주 씨의 직감 어린 눈빛이 순간 마음을 찔렀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얼굴이 금세 달아올랐다. 엄마, 병원 한번 가요.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쁜데 자기 몸은 안 챙겨요? 그 말에 머뭇거리던 순희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다음 날 동네 병원으로 향했다. 햇살이 따가운 오후 병원 대기실에서 손끝을 꼬며 순서를 기다렸다. 차트에 이름을 적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다. 혹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희 씨, 결과 나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순간 공기가
정지한 듯 느껴졌다. 의사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밝았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귀에 닿자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순희 씨는 순간 숨을 들이쉬지도 못했다. 의사 양반,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장난허요?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이 커졌다.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검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몇 주 정도 되셨네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순희 씨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간신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내가 임신이라고?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저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병원을 나온 순희 씨의 발걸음은 흔들렸다.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앞이 뿌옇게 보였다.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숨을 몰아쉬며 차에 타자마자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머릿속에서는 의사의 말이 메아리 쳤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십니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60이 넘었는데. 스스로 되뇌며 웃음을 흘렸지만 그 웃음은 금세 울음으로 바뀌었다. 무릎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한약 봉투가 떠올랐다. 그날의 따뜻한 종이컵, 그리고 자신을 향한 얄궂은 호기심. 그 한순간의 장난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다가 유난히 잔잔했다. 그 평화로운 물결이 오히려 조롱처럼 느껴졌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있었고 부엌 안에는 밥 냄새가 퍼져 있었다. 영수 씨가 저녁상을 차리며 웃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생선 구웠어. 냄새 좋아? 그 말에 순희 씨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았다. 그거 냄새가 왜 이리 강하냐? 나중에 먹을게. 영수 씨는 놀라며 웃었다. 당신 입맛이 변했네. 요즘 따라 이상해. 그 웃음이 그렇게 멀게 느껴졌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밤이 되자 순희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이걸 말해야 하나, 숨겨야 하나. 머릿속에서 수십 번의 대화가 오갔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을은 온통 소문으로 뒤덮일 게 뻔했다. 순이가 60 넘어 임신했대. 그 말 한마디면 여수 전체가 들썩일 것이다.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다. 몸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아랫배는 묵직하게 당겼다. 그러던 중 결국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은주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렀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요? 그날 말한 검사 결과 나왔어요? 순희 씨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냥 별일 아니래.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은주 씨가 다가오자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순간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은주 씨가 놀란 얼굴로 손을 잡았다. 엄마, 왜 울어요? 뭐예요 대체? 순희 씨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의사가 그러더라. 내가 임신이래. 그 말이 터져나오자 공기가 멎었다. 은주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에는 당황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이 사실은 순식간에 가족 모두에게 퍼졌다. 영수 씨는 처음엔 웃었다. 그 의사 잘못 본 거 아뇨? 당신이 지금 무슨 나이인데 임신이야. 하지만 순희 씨의 눈물이 멈추지 않자 표정이 굳어졌다. 진짜야. 검사도 했다. 그 순간 영수 씨의 웃음이 사라졌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 사이로 정적이 흘렀다. 미정 씨도 말없이 순희 씨를 바라보았다. 은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 정적 속에서 파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정말이야. 이튿날 소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번졌다. 동네 시장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순희 씨가 또 임신했다네. 영수 아재 아직 기운 있더라. 그 말에 주변 아지매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골목 곳곳으로 퍼졌다. 그 소식을 들은 순희 씨는 마치 속살을 들킨 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시장 골목을 지나며 듣는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목울대가 뜨거워졌다. 영수 씨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다가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창피한 게 아니라 복이여. 하늘이 주신 거잖아. 그 한마디에 순희 씨는 더 크게 울었다. 그 울음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작은 희망이 섞인 울음이었다. 밤하늘에 별빛이 반짝였다. 창문 너머로 바닷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 낯선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두려움과 함께 어쩌면 작은 생명에 대한 막연한 애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또 다른 폭풍을 불러올 거라는 예감은 이미 깊게 깔려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다는 고요했지만 마음속 파도는 점점 거세졌다. 눈을 감으면 병원에서 들은 그 말이 다시 들려왔다. 임신이십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며 마치 세상이 자신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이제는 배 안에서 낯선 생명감이 느껴졌다. 손을 얹으면 미세하게 뜨거운 기운이 돌았고 그 감촉이 묘하게 생생했다. 기쁨이라 하기엔 두려웠고 두려움이라 하기엔 따뜻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벌일까? 아니면 축복일까? 눈가가 뜨거워졌다. 며칠 동안 밖을 나가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영수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었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내가 아기를 낳는다니.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눈가의 세월, 그리고 그 속에 새로이 깃든 생명. 스스로의 모습이 낯설었다. 이 얼굴로 아이를 품는다는 게 가능한 걸까?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오후 미정 씨가 찾아왔다. 배가 조금 불러온 모습으로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니, 저 내일 병원 검진 가요.
같이 가실래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함께 병원에 가면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다. 아니야. 난 괜찮아. 너 잘 다녀와.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순희 씨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운 걸 느꼈다. 밤이 찾아오자 은주 씨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동네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엄마 얘기만 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다 잊을 거야.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이 메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전화가 끊기고 순희 씨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바다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달빛 아래서 물결이 부서지는 모습이 마치 수많은 속삭임처럼 들렸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단지 가족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영수 씨가 들어왔다. 왜 아직도 안 자고 그래? 밤 공기 차다. 순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이 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내 아내야. 내가 당신 지킬게. 영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다가왔다. 그 품 안에서 처음으로 울음이 터졌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이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여보, 그건 하늘이 주신 거여.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마지막 선물이여. 순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 울음은 부끄러움, 슬픔,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감사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커다란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이 아이를 정말 낳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손끝이 다시 배 위로 향했다. 그때 처음으로 작은 꿈틀거림 같은 감각이 느껴졌다. 순간 숨이 멎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며 눈물이 다시 흘렀다. 정말 너구나. 그 목소리가 떨리며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 밤 순희 씨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유난히 밝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이 환청처럼 들리며 가슴이 다시 따뜻해졌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문처럼 퍼진 소문은 이제 마을을 넘어 여수 시내까지 번져 있었다. 누군가는 동정의 시선을, 누군가는 비웃음을 보냈다. 그 시선이 가시처럼 온몸을 찔렀다. 이제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싸워야 할 현실이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결심했다.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아무리 세상이 웃더라도 자신은 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고. 그 결심은 눈물 속에서도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한 새벽의 바다가 다시 한번 출렁이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아침 공기가 싸늘했다. 밤새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다. 눈을 감아도 들려오는 소문, 들리지 않아도 가슴을 때리는 시선. 순희 씨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날 마을회관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시장에서 들려온 말이 불씨가 되어 순식간에 번진 것이었다. 순희 씨가 임신했다더라. 80도 아니고 60이 넘어서 말이여. 영수 아재 아직 젊네 허허.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뒤섞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순희 씨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고 입술이 말랐다. 손끝이 떨렸지만 되돌아설 수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다. 그 순간 마치 세상의 중심에 홀로 선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모든 시선이 비수처럼 살갗에 닿았다.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공기를 가를 만큼 단호했다. 순간 웃음소리가 멎었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순희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결심의 흔적이었다. 창피한 일 아닙니다. 저는 하늘이 주신 생명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 터져나오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놀란 눈빛으로, 누군가는 미묘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순희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두려움이 그 순간 터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풀렸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이 터졌다. 말해버렸어. 다 말해버렸어.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후회보다도 묘한 해방감이 있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저녁 무렵 영수 씨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다. 오늘 사람들 얘기 들었어. 당신 대단하더라. 순희 씨는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뭐가 대단해. 그냥 참다. 한 소리요. 그게 바로 용기지. 영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순희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다르게 느껴졌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잔잔히 퍼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 대신 평온이 찾아왔다. 창문을 열자 달빛이 부엌 바닥에 흘러내렸다. 그 빛을 따라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이제는 확실히 느껴졌다. 작은 움직임, 생명의 존재. 그날 이후 순희 씨는 변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라다녔지만 그 시선이 더 이상 자신을 흔들지 못했다. 시장에 나가면 일부러 고개를 빳빳이 들었고 이웃이 힐끗거릴 때면 오히려 웃으며 인사했다. 그 웃음 속에는 강단이 있었다. 며느리 미정 씨도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어머니, 우리 같은 달에 아기를 낳게 될지도 몰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웃음 속에서 눈물이 고였다. 그래, 이게 운명이라면 나는 피하지 않겠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순희 씨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에는 주름이 더 짙어졌지만 눈빛은 맑았다.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전하는 위로이자 선언이었다. 그날 밤 바다 위에는 별빛이 쏟아졌다. 파도는 잔잔히 밀려오며 발끝을 적셨다. 순희 씨는 배 위에 손을 올린 채 천천히 속삭였다. 우리 끝까지 가보자. 그 말에 바다가 대답하듯 은빛으로 반짝였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순희 씨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빛났다. 그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여수의 봄은 어느새 초여름이 되어 있었다. 집 앞 감나무에는 연두빛 잎이 무성했고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다. 하지만 순희 씨의 일상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몸은 무거워졌고 걸음은 느려졌다.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져 있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시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동네 길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누가 웃어도, 누가 속삭여도 그냥 미소를 지었다. 사람 입은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은 내가 지켜야지. 그 말이 이제는 입버릇처럼 나왔다. 영수 씨는 여전히 순희 씨 곁에서 농담을 던졌다. 이제 나 마을에서 제일 젊은 아빠 되겠는걸? 그 말에 순희 씨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난 뭐요? 제일 늙은 엄마지 뭐. 두 사람의 웃음이 부엌 가득 커졌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몇 달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낸 강단이 배어 있었다. 며느리 미정 씨의 배도 많이 불러 있었다. 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날 미정 씨는 순희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 요즘 너무 걱정돼요. 제가 어머니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순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강하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그 말은 미정 씨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은주 씨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농담으로 넘기던 말들이 이제는 조심스러워졌다. 엄마, 나 요즘 엄마 존경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 같아요. 그 말에 순희 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용감한 건 아니고 그냥 살아보니 어쩔 수 없더라.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단단함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태도를 바꿔갔다. 누군가는 여전히 수근거렸지만 누군가는 집으로 찾아와 반찬을 놓고 갔다. 힘드시죠? 이거 조금이나마 드세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순희 씨의 눈가를 적셨다. 웃음소리 대신 따뜻한 인사가 오가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배 속 아이가 점점 자랐다. 밤마다 손을 배 위에 얹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괜찮지?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을 할 때마다 작게 움직이는 듯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 감촉이 하루의 피로를 모두 녹였다. 미정 씨와 순희 씨는 같은 달에 예정일을 두고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달에 출산이라니. 그 말에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뒤에는 걱정이 있었다. 나이가 많았기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괜찮아. 하늘이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 확신이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날 밤 부엌 불을 끄고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에 잔잔히 흔들리는 파도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다. 새벽녘 병원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영수 씨는 두 손을 모은 채 복도를 서성였고 은주 씨는 눈가를 훔쳤다. 문 안에서는 작고 약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순희 씨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살아있구나. 내 새끼.
며느리 미정 씨도 거의 같은 시각에 아이를 낳았다. 두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품 안의 아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아이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바깥에서는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들렸다. 그래도 대단하네. 나이도 잊게 만들 정도로 강한 사람이야. 그 말에 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사람, 젊은 사람보다 더 씩씩해요. 그 말이 창문 사이로 흘러 들어왔다. 순희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인생은 참 모를 일이여. 끝날 때까지 반전이야. 그 미소가 얼굴에 번지며 고요한 평화가 방 안을 채웠다. 그날 밤 여수 앞바다에는 별빛이 내려앉았다. 순희 씨의 손끝에는 아직도 아이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지난 모든 시간의 고통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가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소문과 시선은 이제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 참 대단한 사람이야. 세상에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순희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이제 제법 통통해졌다. 잠결에 작게 손가락을 쥐고 펴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밤마다 울던 아기는 이제 순희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금세 눈을 감았다. 괜찮아. 차라. 우리 복덩이. 그 말 한마디에 영수 씨는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 미정 씨도 같은 달에 아기를 낳았다. 두 아이가 함께 누워 자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이렇게 같은 달에 손주랑 아들을 보다니! 이건 여수에도 처음 있는 일일 거요. 그 웃음 속에는 그동안의 눈물과 불안이 모두 녹아 있었다. 은주 씨는 카페를 잠시 닫고 엄마 곁에 머물렀다. 엄마, 이젠 진짜 대단해요.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순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처럼 살 필요는 없어. 너는 내 인생을 살면 돼. 그 한마디에 은주 씨의 눈가가 젖었다. 영수 씨는 여전히 장난기가 많았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아빠 됐으니 젊은 사람 취급 좀 해줘. 그 말에 순희 씨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나도 젊은 아줌마 되는 거네. 나쁘진 않네. 그 웃음은 지난 세월의 모든 무게를 덜어내는 듯 따뜻했다. 세월은 흘러도 집 안의 공기는 언제나 같았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 냄새가 피어올랐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웠다. 순희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종종 생각했다. 만약 그날 그 약을 마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웃음은 없었겠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저릿하게 따뜻해졌다. 저녁이 되면 부부는 늘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마다 영수 씨는 말했다. 여보, 인생은 진짜 알 수 없는 거여. 그렇지. 끝날 때까지 반전이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다. 그 웃음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람들의 말이 뭐라 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 순희 씨는 그렇게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구나. 그냥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밤이 찾아오면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바다 너머로 별빛이 가득했다. 순희 씨는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맙다. 너 덕분에 다시시 살아보는 기분이야. 그리고 문득 그 옛날의 자신이 떠올랐다. 고민하고 울던 밤, 부끄러움에 숨고 싶던 날들. 이제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다. 모든 게 하나의 길이 되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눈물이 다시 맺혔지만 이번엔 미소가 함께였다. 이야기의 끝은 조용했다. 그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고 아기의 숨소리가 평화롭게 이어졌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순희 씨는 알았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정말 모르는 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반전. 그건 단순한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용기의 선물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순희 씨의 웃음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